네,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에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10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6개월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창석 평론가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인 2014년부터 조재범 코치와 호흡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었다라고 하고 빙상장을 비롯해서 라커룸과 샤워실 등등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또 간혹가다가 성폭행까지 이어졌었다라고 이제 심석희 선수의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7곳에서 30차례 이상에 걸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구형을 내리기 전까지 조재범 코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심석희 선수한테는 들어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년 6월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징역 20년을 검찰은 구형했고 10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이 선고가 된 상황인데 허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형량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이게 아청법에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보면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상습범 가중을 하더라도 이게 7년에서 9년, 뭐 크게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렸다는 것은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형 성범죄거든요. 심석희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조전 코치가 만들어 놓은 그 룰 안에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전 코치 같은 경우에 뭐 이 성범죄를 하면서 심석희 선수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뭐 너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뭐 훈련 기회를 박탈을 시키겠다 뭐 이런 협박도 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중적인 요소가 꽤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범행을 했고요.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 반면 감경 요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반성도 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이 강간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심석희 선수는 오히려 강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판부가 10년 6월에 그런 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재판의 쟁점은 뭐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이었어요. 피해자 진술, 심석희 선수의 진술 자체가 뭐 인정이 되면은 이 조전 코치의 이 범행이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무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심석희 선수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메모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메모를 보면은 뭐 범행을 당한 그 날짜라던가 아니면 장소라던가 그리고 본인의 심경을 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뭐 물론 뭐 그 메모 자체에 뭐 나는 누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오늘 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라던가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됐고 결국 이제 법원은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그리고 심석희 선수의 진술 외에도 같이 훈련을 했던 그 동료들의 진술이라던가 아니면 이 조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복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성폭행 관련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10년 6월에 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아까 오창석 평론가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이 조재범 전 코치는 부인했잖아요. 반성 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성 없는 태도가
형량에도, 그러니까 재판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이 범죄가 사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안심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피해자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해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예. 사죄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석희 선수의 메모라든지 뭐 훈련 예. 같이 뭐 동료들의 진술이라든지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이 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10년 6월에 이런 형선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재범 전 코치에게 10년 6월에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사건 큐브로 만나봤습니다.